안녕하세요.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건입니다. 폴리트립스 이영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루즈 예약하시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대표님 크루즈 뷔페만 무료일까요?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크루즈의 음식에 관련해서 어떤 것까지 드실 수 있는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선사에는 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뷔페는 무료입니다. 아무 때나 가는 건 아니고 시간은 좀 정해져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그 사이사이에 음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말고는 좀 자유롭게 가서 음식을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메인 다이닝이에요. 메인 다이닝은 주문해서 먹는 곳입니다. 가끔 선사에 따라서 메인 다이닝 갔을 때 세트 메뉴만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저가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로 갈수록 내가 메뉴에서 주문해 먹는 건데 심지어 조식 때도 오픈해서 주문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식 먹을 때 뷔페 가는 것과 메인 다이닝 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뷔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만들어 놓죠. 그런데 메인 다이닝은 내가 주문했을 때 계란 후라이든 베이컨이든 주문해서 바로 조리한다. 조금 더 신선하게 이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조리한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뷔페보다는 메인 다이닝 가서 먹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뷔페를 가시고 다이닝을 안 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뭐였는지 아세요? 언어였어. 언어, 주문 내가 못할까 봐. 주문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GPT에 물어보셔도 되고 팝하고에 물어봐도 되고 빅스비에다가 여기 번역하면은 돌리면 바로 화면이 번역이 되니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대충 요런 요리겠구나 라고 그냥 감을 잡고 하죠. 내가 번역해서 원하는 메뉴 말 안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써니사이드 업 다 알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써니사이드업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써니사이드업 시키세요? 그랬더니 그거밖에 모른대. 용어를 모르셔서 그런 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용어들은 회사 블로그에다가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식을 룸서비스 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침부터 씻고 나가야 되니까 또 안 씻고 식당 가기도 그렇고. 맞아. 특히 여성분들 대부분의 선사에서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룸서비스가 무료인데 배달료를 받냐 안 받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컨티넨탈 음식 같은 경우에는 로열 캐리비언은 조식은 무료입니다. 배달비 다 받지 않아요. NCL은 아침에 배달비가 6점 몇 달러에 한 6달러대입니다. 그럼 조식은 어떻게 시켜요? 조식이요? 이게 고객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셔. 조식은 방에 페이퍼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그걸 갖다 줍니다. NCL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최대한 많이 표시해 놓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근데 어떤 선사 보니까 그 주문 메뉴에 보니까 무료 음식들이 있고 또 유료 음식들도 따로 이렇게 있긴 하더라고요. 체크하는 거 보면. 사실 크루즈에는 룸서비스 메뉴가 따로 있어요. 룸서비스를 먹고 싶다 그래서 메인 다이닝에 있는 거, 스페셜티 다이닝에 있는 거를 아무렇게나 다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룸서비스 메뉴 안에서 내가 주문해 먹는 게 음식은 무료예요. 배달료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로얄 캐리비언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이런 스낵바 같은 게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카페에 가면은 핑거푸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샌드위치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시리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커피나 이런 거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특히 로얄 캐리비언의 가장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소렌토라는 곳인데요. 소렌토는 피자를 줍니다. 페퍼로니 있을 수도 있고, 컴비네이션 있을 수도 있고, 치즈 피자 있을 수 있고. 피자가 되게 얇고 맛있습니다. NCL 같은 경우는 이제 바가 24시간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배가 너무 고파. 가서 메뉴에 있는 거 시키시면 좋아요. 이제 치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메뉴들이 있습니다. 크루즈는 크게 두 가지의 레스토랑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무료 식당, 두 번째는 유료 식당입니다. 근데 이게 럭셔리 선사로 올라갈수록 유료 식당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저가로 내려갈수록 유료 식당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뷔페, 정찬 식당은 항상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NCL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바도 있겠지만 일반 푸드홀도 있어요. 이번에 비바나 프리마에 생긴 것 같은 경우는 인덜지 푸드홀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이렇게 패드에서 주문해 먹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갔는데 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거 셀프로 결제해서 오라는 데구나 하고서는 첫날 안 갔어요. 둘째 날도 보는데 사람들이 많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메뉴를 보는데 무료인 거예요. 주문하면 그냥 와. 빌지가 날라오나 해서 사실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그걸 결제해야 되냐 그러니까 되게 웃더라고요. 너 결제하고 탔잖아.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로얄 캐리비언이랑 NCL을 많이 타시고 뭐 MSC도 많이 타고 계시지만 일단 로얄과 NCL을 먼저 좀 얘기 드리면 정찬 식당에 갔을 때 웨이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피타이저 한 개, 메인 한 개, 디저트 한 개 시키시면 됩니다 라고 해요. 배고파요 그러면. 네, 그럼 배고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시키셔도 됩니다. 가족이 많이 가면 되게 즐거운 점이 뭐냐면 에피타이저 메인 메뉴를 다 시켜보고요.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 좋아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못하는 거긴 한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나는 미디움 레어를 먹고 싶었어. 근데 오버쿡 돼서 미디움 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에이 뭐 그냥 먹지 뭐 이러고 드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웨이터한테 이거 오버쿡 됐으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내 음식을 최우선으로 먼저 해서 갖다 줍니다. 얘기하면 정말 그 다음 거는 잘 나오더라고요. 보통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긴 한데요. 메인 다이닝에서 식사를 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뷔페에 올라가서 뷔페에서 음식을 또 먹어요. 뷔페에서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메인 다이닝에서 먹었던 스테이크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성장기에 자녀를 두고 있다. 크루즈가 최고입니다. 크루즈에서는 내가 메인 다이닝에서 스테이크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도 부족하면은 뷔페 올라가서 또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뷔페에서도 스테이크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테이크 같은 거 드시는 거는 정찬 식당 가서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MSC에는 스테이크가 안 나와요. MSC는 스테이크는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좀 비싸 보이는 거는 다 유료로 돼 있죠. 사실은 크루즈를 저렴하게 예약했으니까 그냥 메인 다이닝에서도 그런 음식들을 시켜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국내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는 싸요 그래도. 맞아요. NCL 같은 경우엔 유료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스페셜티 다이닝 이용권이 있죠. 예약을 할 때 드링크 패키지다 아니면은 뭐 스페셜티 다이닝 패키지다를 포함된 거를 예약했다라 그래서 스페셜티 다이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사이드 객실을 예약했느냐 오션뷰 발코니 객실을 예약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항해 일자에 맞아요. 따라 다르고요. 몇 박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페셜티 다이닝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에다가 그때 댓글로 보니까 내가 NCL은 스페셜티 다이닝이 포함인데 왜 커버 차지가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7박 8일짜리를 발코니 객실로 예약했다. 그러면은 스페셜티 다이닝을 3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4번째 예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커버 차지라는 게 발생해요. 그럼 스페셜티 다이닝을 내가 예약했을 때 거기는 음식은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는 웨이터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음식이 낭비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러면 웨이터들이 주문을 안 넣어요. 중간에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 넣어요. 스페셜티 레스토랑은 유료 식당이라 그랬잖아요. 가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로얄 캐리비언과 NCL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얄 캐리비언은 내 저녁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NCL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면 됩니다. 대신에 NCL은 좀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식사 시간에 먼저 가면은 좀 줄 서는 게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링크 패키지가 있어요. MSC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로얄 캐리비언도 구매할 수 있고 NCL은 구매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 구매해야 되죠. 보통 패키지는 $15 이내. 그리고 MSC 같은 경우에는 15잔. 그리고 MSC는 주류 패키지 종류 자체도 다양해가지고 어떤 거는 $9 이하, 어떤 거는 뭐 $11까지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지마다 금액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술을 다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패키지를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시킬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 없다, 맥주만 마실 수 있다, 위스키까지 시킬 수 있다, 그런 게 패키지별로 좀 나뉘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드링크 패키지가 아니라 주류 패키지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만 먹기 위해서 사는 패키지다가 아니라 이 패키지 안에는 뭐 커피, 음료, 탄산음료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나 술 잘 안 먹는데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음료수 사 먹느라 이제 거기서 금액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로얄 캐리비언 같은 경우에는 음료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한 가지 꼭 명심하실 거, 내가 주류 패키지를 구매한다. 방에 있는 인원이 전부 다 사야 됩니다. 나는 술 마시고 이 사람은 술 안 마시니까 나만 사야지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갔는데 나는 애랑 같이 가.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주류 패키지로 적용되고 아이는 음료 패키지로 적용이 됩니다. MSC의 주류 패키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블로그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보면은 블로그라고 써져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뭐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패키지 관련한 정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리를 해보면 크루즈에는 뷔페만 먹는 게 아니라 메인 다이닝도 있고 스낵이나 바 같은 데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내가 크루즈를 즐길 때 즐거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크루즈를 타면은 살이 쪄야지 정상이에요. 배고플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2kg 쪘어요. 2kg밖에 안 쪘어요? 나 이번에 4kg 쪘던데. 크루즈 정말 맛있는 음식들도 많으니까 하나하나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대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이었습니다. 폴리트립스 이영준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만나요.